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올라가는 안건도 그렇고요. 행정법원에서 또 그 집행정지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재판부에 대한 어떤 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 그 판사 일부 판사들은요. 법원 행정처를 향해서 이 책임자 문책을 공식 요구하고 필요하면은 고발의 주체로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법원은 저는 판사들이 집단 행동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예. 할지 몰라도 이게 되게 부정적이다. 아니면 뭐 추 장관 쪽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각자의 판단들은 있겠지만은 법원은 관행과 여러 가지로 볼 때 항상 그 개별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나왔을 때 정도가 이게 있었는데 네. 만약에 법원에서 그럼 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검찰 맞서자라고 하면은 나라가 이건 뭐 두동강 아니라 두동강 세동강 나는 거고 판사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진보적 보수적이 아니라 몸이 무겁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단 행동을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대검에 있는 연구관들 검사들 한 30여 명은 뭐 집단 성명을 내서 이런 어떤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직무정지에 대해서 제고해달라고 했고 뭐 부산 동부지검에 있는 부산에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평검사들은 좀 그렇다고 치고요. 고검 검사장들도 오늘 단체로 제고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고검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예. 그 중에 상당수 인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인사권에 행사한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결국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한 의견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고위 이제 검사장급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여당 측에서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 싸움은 일부 특권을 누리던 특수부 검사들과 일반 검사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 형사부나 아니면 공판부에 있던 일반 검사들이 보기에 이거는 그 특수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여권과 집단이 가진 어떤 그 검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갈라치기 당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와서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보면은 결국에는 판사와 검사를 또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는 과정 중이고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 윤태곤 실장의 의견보다 약간 더 나가가지고 판사들도 이제는 위기의식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삼권 분립을 이제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번에 왜냐하면 감찰을 하면서 가장 제1로 떠올린 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그 사찰을 했다는 거거든요. 판사에 대해 가지고 판사들도 판단이 있을 겁니다. 원래 판단하는 직업이니까요. 네. 지금 언급된 예를 들어 개별 판사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 했던 정도의 그런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법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는 사찰에 해당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과한 잣대 아니면 여론 갈라치기라는 그 도구가 나중에 판사 집단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직시하고 있을 겁니다. 판사와 검사를 갈라치기 한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윤 실장도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그게 조금 다른데 이게 예. 미묘한 신경전이나 이런 건 있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네. 이럴 적에 그런 평들이 있었어요. 양승태 코트라고 흔히 하죠. 양승태 대법원장 부태가 줄줄이 이제 기소를 한 그 총책임자, 총괄 뭐 CEO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그래서 법원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감정이 되게 안 좋다. 네. 그래서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법원은 다 받아줄 거다라는 이제 뭐 서초동 쪽에서 그런 썰들이 있었습니다. 썰이에요, 썰. 예, 근데 네. 이게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법관들은 훨씬 더 생각하는 게 뭐 개별의 사람들이 이제 또 훌륭하다, 인격자다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좀 무겁게 움직인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꼭 이제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6개를 이야기했지 네. 않습니까? 6개 중에 2가지가 되게 쟁점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추 장관이 왜 추 장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라고 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건. 네. 또 하나는 검찰 쪽에서도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아프다는 뜻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JTBC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JTBC에 관련된 거죠. 그 태블릿 PC 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법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태블릿 PC가 이제 조작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억울한데
이 JTBC의 이제 실질적 사주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 그럼 이게 태블릿 PC에 뭐가 있는 거냐?라는 데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법무부 쪽이 훨씬 불리한 사안이고, 뭐 사찰 의혹권은 그건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틀 자체가 검사들이 판사들 뒷조사해가지고 뭐 성향 분석한다. 이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야권에서 조소적으로 얘기할 때 추미애 장관이 뭔가 결심을 하고 일을 벌이면은 아 추미애 장관이 또 다시 이제 칼을 들이대가 초과삼관 태우러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아까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블릿 PC 의혹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론을 제기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검찰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탄생한 시발점인 탄핵 그리고 그 당시 촛불에 촛불 대해 집회. 가지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건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초과삼관 태우는 행위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저는 두 번째로 이 사찰 논란이라는 것도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그 국정농단 때 블랙리스트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겨주고 했거든요. 지금 와서 그 재판 결과를 추적해 보시면요. 그 사찰했다고 주장한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회 가서 뭐 위증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적 처분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블랙리스트라는 것도요. 그 당시에 세평을 수집했다라고 이제 그때가 네. 변명을 했었는데 상당 부분의 그런 해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찰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법관마다 판단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수집하면 안 되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네. 불이익을 줬다 정도까지가 성립해야지만이 사찰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과연 이번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만약에 이번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기 해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수단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냐가 명확히 나와야 네.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찰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성립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을 통해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 검사들끼리 개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로 한 거랑 문서화를 만들었습니다. 문서를 해서 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보관해서 검찰 내부의 주요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전달되고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 이런 상황이 이게 적법성을 떠나서 판사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하고 이거 정당한 거야 이게 공정한 거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그런 네. 부분을 포착해가지고 자 검찰이 이런 것을 하는 건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시절에는 그런 형태의 정보 수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갑자기 하라고 시킨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굉장히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지시가 만약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불법적으로 모아라인지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필요한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라인지 이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으로도 강론에 갔더니만은 블랙리스트 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은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이 되고 그 지시 주체가 윤 총장이었고요. 윤 총장이 수령을 했고 지시를 했다면 그건 여당에서 주장한 대로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 폭발력이 있는 네. 겁니다. 예컨대 이제 뭐 이준석 위원 이야기했지만은 사찰에 대해서 유죄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컨대 김우사 군인이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데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평을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다. 완전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사생활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해가지고 봤다. 사찰로 이제 나온 네.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그냥 이제 평을 들었다.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말에 기자들과 뭐 저기들과 등산을 자주 감. 국정원의 그 보고예요. 그건 이제 사찰이 아니라 그냥 세평 이런 말이 들림이라고 해가지고 사찰이 아닌 걸로 나왔었거든요. 이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이 판사의 뒷조사를 하고 따라가고 뭐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 엄청난 대형 국가적 스캔들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들림 내지는 신문 보도 스크랩이라든지 뭐 법조인 대관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수집 정도면은 이건 뭐 추 장관이 조금 안 좋을 거고. 그래요.